한 번에 합격 해커스. 총평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수험생들마다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어떤 수험생들은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본 수험생도 있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좀 편차가 커질 수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봐요. 어떤 수험생한테는 매우 어려웠고 어떤 수험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 이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왜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그냥 얇게 어떻게 얇게 좀 대충 얇게 어떻게 해서 좀 분량을 줄여서 대충 공부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낯선 선지도 많았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제대로 공부했던 수험생들, 특히 최신 판례 꼼꼼히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히 본 수험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출문제 또 열심히 본 수험생들 한테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특히 최신 판례 3년을 말합니다. 3년 정도는 보고 또 봐서 들어갔다라면 이건 좀 쉬웠죠. 근데 뭐 3년 최신 판례가 아니라 1년 최신 판례만 봤다든지, 1년 최신 판례만 좀 꼼꼼히 봤다든지, 이런 수험생들한테는 이거 가늠이 안 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봤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위원 합헌만 암기했던 수험생들한테는 또 이게 매우 어려웠다. 위원 합헌만 봤던 수험생은 매우 어렵고, 제한이라든지 심사 기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라면 왜 달라지는지, 그 간격이 뭔지, 차이가 뭔지, 이거를 좀 꼼꼼히 쳐다봐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풀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이분들은 한 6, 7, 8개, 7, 8개까지도 막 틀리고, 이런 분들은 한두 개로 커버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좀 편차가 이번 헌법 때문에 좀 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험을 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문제 하나씩 보면서 빨리빨리 해설을 하겠습니다. 선권 연령을 20세로 규정한 오차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처음 규정한 것은 재헌입니다. 재헌. 중앙선관위 3차죠. 각급선관위 5차고, 이게 정답이 3번. 그 다음에 직접 선출한 것은 3차 개정법이죠. 헌정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안 나왔었는데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죠. 자, 2번은 소거 방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공권행사의 주체에 해당한다? 아니다. 그래서 정당 후보자 추천 행위는 공권행사에 해당하지 않아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부분이 틀렸죠. 뒷부분은 맞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뒷부분은 맞고 앞부분이 틀렸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정당원이 될 수가 없죠. 외국인은 정당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X. 이건 잘 안 다루는 거라서 이 소거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아래 거를 보면은 이건 침해다. 이건 규칙이 있었죠? 규칙이 있었고, 1번은 그래서 중상, 2번은 소고로 이미 1번, 2번, 4번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고 또 헌법이 딱 쉬운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1번은 기출에 많이 있죠? 이것도 속으로 풀어야 되고, 이거는 최신 판례죠? 결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법률 유보 위반 아니죠? 그래서 법률을 직접 정의할 사항은 아니다. 징수 방식은. 또 하나는 신뢰부 위반이냐? 아니라 봤죠? 신뢰부 위반이 아닌 것으로 봤고, 이건 최신 판례고, 이거는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본질성 이론이죠. 그래서 속으로 4번 신뢰부 위반이 문제가 생기긴 하죠. 신뢰부 위반은 아니지만 신뢰부 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아니고 되긴 합니다. 3번도 그렇게 쉽진 않았고, 이게 중이 많았어요 이번에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한번 쭉 틀릴 수밖에 없었죠. 공고는 법적 효력이 없죠. 그래서 존중원칙 위배되는 건 아니다가 맞겠죠. 인권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고 선언 증명밖에 없고, 그 다음에
결사 자유위원회 공고 법적 효력이 없죠. 그래서 유연성 심사의 척도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연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조약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유위원회 견해는 공고에 불과해서 법적 구성력이 있다 없다? 없다. 4번 마지막 줄 없죠. 유연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 근데 뭐 단순 하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중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세 가지 경우수가 있다고 그랬죠. 정호번이 법을 위반했을 때 독자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면 위헌이죠. 책임지 위반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독자적 책임과 관련돼서 합헌인 게 뭐가 있죠? 대표자만 나오면 무조건 합헌들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경우수가 있었죠. 그래서 직원이 법을 위반했다. 그랬을 때 사용자나 법인 처벌에 있어서 면책 사유가 없으면 위헌, 면책 사유가 있으면 책임 위반이 아니었죠. 위헌 아니고. 그렇지만 대표자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면책 사유가 없어도 합헌이라고 했어요. 대표자. 그래서 법인 처벌의 경우는 면책 사유가 없어도 합헌. 이 세 가지 경우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법인 대표자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 원칙 위반이 안 되는 겁니다. 독자 책임하는 규정을 하지 않아도. 그죠? 세 가지 경우수가 되게 있다고 맨날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세 가지 경우수가 있다. 법인 대표자만 나오면 무조건 합헌 대리한다 라고 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4번 출제됐죠. 그 다음에 3번 위헌이고, 이건 뭐 직업의 자유 쪽에 보통 배우는 건데, 그죠? 위헌인 판례고. 그래서 이 공식만 알았으면 4번을 쉽게 찾았을 테고, 그래서 이것도 공식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려웠고 공식 아는 사람한테는 좀 쉬웠겠죠. 누구는 중이고 누구는 상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최신 판례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재산권에서 직접 도출되는 게 아니라 법률을 통해서 비로소 발생하죠. 그래서 법률을 통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위반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입법자의 재량이 넓고 평등원칙 위반이 안 된다라고 봤죠.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 저지른 체육 지도사 벌금형 필요 취소, 이게 위반이 안 됐죠. 이것도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가 꽤 있었습니다. 최신 판례가 의외로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사회보호를 폐지하면서 이미 보호권 판결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 위반된다 볼 수 없다. 이거는 신체의 자유 쪽에서 나오는 주로 다뤄지죠. 평등권에 잘 안 다루고, 그래서 그때 형벌부소음죄라든지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니었죠. 아니었고 그거로 맞춰야 되고, 이거는. 그 다음에 4번은 법 위반의 행정사를 무단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겠죠. 당연히 이거는. 그래서 이건 뭐 그다지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 이것도 중이고. 최신 판례 꼼꼼히 봐야 돼. 3년 판례는요. 이것도 최신 판례 7번이 좀 어려웠겠죠. 7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겠죠. 자, 자주 안 다룬 거지만 이것도 최신 판례 있었고, 자산 유동화계획에 관한 여유자금을 투자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반이 안 됐고, 특히 이게 문제가 됐을 거예요. 이게 과잉형벌에는 위반되는 거로 봤죠. 그렇지만 명확성원칙은 위배가 안 된다. 제가 최신 판례 강의하면서 누차 강조했던 겁니다. 이게 명확성원칙은 위반가 안 되고 과잉형벌 금지원칙은 위반되는 거였다. 그래서 니은을 잘 찾았으면 답을 했을 테고, 니은을 찾지 못했으면 어렵겠죠. 지시법 소음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죠. 근데 이게 명확성원칙 위배가 안 될 테고, 당연히. 그 다음에 단성되거나 할 목적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 처벌. 자, 명확성원칙 위배되지 않고, 뭐는 위헌이 됐죠? 그 비방할 목적으로 사건 관련돼서 허위 쪽은 합헌이 나왔고, 비방할 목적 쪽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 하나 있었죠. 표현의 자유 침해는 있었고 명확성원칙은 위반이 안 됐던 겁니다. 명확성원칙은 위반 안 됐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있었고 과잉금 조치 위반돼서 과잉금 조치 위반과 명확성원칙 위반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과잉금 조치 위반은 맞고 명확성원칙 위반은 안 됐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8번은 뭐 규칙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로 봐야겠죠. 많이 있어가지고 자, 이 영장주의 적용되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영장주의 적용이 되는데 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영장의 의미죠. 그리고 영장주의 위배되지는 않았고 통신자료 열람은 영장주의 적용 자체가 안 됐죠. 강조했던 건데 통신사실 확인자료랑 통신자료 열람 비교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거 영장주의 적용은 되고 위반이 안 되고 이거는 적용 자체가 안 되죠. 이건 규칙에 많이 있었죠. 그렇죠? 16조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장외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이것도 규칙에 많이 있었죠. 영장주의 적용이 안 됩니다. 형사처벌 가지고는 안 되고 강제처분이 필요하고 법에서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영장주의 적용이 안 되고 심력강제는 영장주의 적용이 안 되죠. 물리적 강제력이 동원돼야만 영장주의가 적용되죠. 그래서 영장주의 적용이 이거는 안 됩니다. 법의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8번은 뭐 난이도 기출에 이미 많이 있죠. 그 다음에 90일, 60일 요건 다 침해가 아니고 이거는 거주내자의 제한도 아니죠. 거주내자의 제한도 아니고 침해도 아니고 거주지 중심도 거주내자의 제한도 아니고 침해도 아니죠. 침해가 아니죠. 침해가 아닙니다. 국적 이탈의 자유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3개월 사건, 이 3개월 사건이 국적 이탈의 자유 침해라고 결론이 내려지죠. 3개월 사건이 판례가 변경돼서 이것도 뭐 시험에 여러 차례 있었다 봐야 돼요. 기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 하다. 9번은 좀 쉬었다 봐야겠죠. 10번이 이제 공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에 비해서 공적 영역 활동은 사생활 비는 포함이 안 되고 그러나 이런 것은 공적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청년 문제, 자질 청년 문제는 그래서 공직자에 대한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할 때 사생활 얘기 나오잖아요. 인사청문회 할 때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 재산 등록도 하고 뭐 하면서 청년 문제 따지죠. 그래서 자료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해명한 행위는 포함이 안 되죠. 사생활의 자유에서 포함이 안 되고 그래서 침해도 역시 아니다. 그렇죠? 침해가 아니죠. 대외적 해명 행위는 표현의 자유 문제죠. 표현의 자유 문제고 사생활의 자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사생활의 침해가 안 되고 이건 헌법 불합치 결정 나왔던 거죠. 그래서 병역 면제와 관련돼서 질병명 공개해라. 사생활의 자유 침해였습니다. 이것도 뭐 쉽게 봐야죠. 그렇게 어렵게 볼 수는 없고. 왜냐하면 3번이 하도 많이 나왔던 거란 말이죠. 정답에 해당하는 선지가 여러 차례 출제가 됐죠. 11번이 어려웠다고 봐야 돼요. 11번 잘못하면 많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웹사이트 접속 차단 시정 요구 행위와 관련돼서 그러면 웹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정보통신 제공자에게 공개되어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게 되죠. 침해는 아니었죠. 침해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도달시키지 마라. 이건 내가 조심하라고 엄청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변호사 시험에 계속 출제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죠. 통신의 자유 제한이 아니다. 통신의 자유 제한도 아니고 사생활 비밀 자유 제한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겠죠. 표현의 자유 제한이다. 조심하세요 이거.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뭐의 제한이다? 통신의 자유 제한 X. 통신의 자유 제한 X.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제한 0. 표현의 자유만 제한합니다.
이거 변호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들인데 이번에 반영이 됐죠. 어쩐지 꺼림직해서 니은을 내가 강조를 엄청 했는데 최근 기본 강의할 때도 강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거 기본서에도 각기 다 넣어놨는데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 니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강조 많이 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동통신 사업자 대포폰 방지죠. 대포폰 방지 문제는 일반 행동의 자유만 제한되죠. 일반 행동의 자유 제한이고 조심하셔야겠죠. 이게 표현의 자유 제한이 아니다. 그다음에 통신의 비밀 제한도 아니고 이것은 대포폰 해주지 마라. 노숙자가 있다. 대포폰 만드는데 협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노숙자가 범죄 집단들이 찾아가서 핸드폰 하나 만들어 줘라. 그럼 내가 또 10만 원 줄게. 그러면 하고 싶죠. 돈을 받고 싶은데 못 하겠으니까 일반 행동의 자유 제한이다. 기억하시고. 일반 행동의 자유 제한이다. 그렇지만 노숙자가 이거 대포폰만 협조하는 게 표현의 자유는 아니잖아요. 통신의 자유도 아니고. 자기 통신이 아니란 말이죠. 범죄에 사용되는 통신 때문에 대포폰만 협조하지 말라니까 이것은 통신의 자유 제한도 아니었다. 획기감청 통신의 비밀 제한과 통신의 비밀 제한과 사생활 비밀 제한 등이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다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있다. 이거는 좀 어렵게 나왔다 봐야 돼.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좀 어렵게 나왔다라는 거죠. 어렵게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통신의 비밀 제한과 사생활 비밀 제한이 다 이루어지지만 1차적인 것은 통신 쪽이다. 1차적인 것은 통신 쪽이다. 라고 봐야겠습니다. 1차적인 통신 쪽이다. 사생활 비밀 자유 제한이다. 1차적으로. X로 저도 모의고사 내놨던 건데 사생활이 아니라 통신의 비밀 제한. 둘 다 제한이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 모두 제한이다. 모두 제한은 맞는데 1차적인 것은 뭐다? 통신의 비밀 문제죠. 통신의 비밀의 제한에 해당하지. 1차적인 것은 1차적인 거라는 1차적. 조심하셔야 되는데 음란물 즉시 삭제하는 게 침해가 될 수는 없겠죠? 침해가 될 수는 없겠다. 침해가 될 수는 없겠다. 그렇죠? 침해가 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옳은 선지는 기억과 리을 선지가 옳은 선지에 해당하고 디귿도 그러면은 보기 어렵다니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네. 그래서 옳은 거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걸 찾으라죠? 한번 따져볼까? 기억은 옳다. 그 다음에 니은 X다. 그 다음에 디귿이 어렵다가 맞죠? 통신의 비밀 제한이 아니라 일반 행동의 자유 제한이에요. 일반 행동의 자유 제한.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이거 틀렸고 그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미음 그 다음에 니은 그죠? 두 개가 옳지 않은 거였다. 옳지 않은 것은 두 개, 옳은 것은 세 개. 자, 대체 복무가 78년대 치매는 아니었죠? 그래서 36개월의 복무를 요구하는 것 치매가 아니었고.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유언이 나와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어디서 근무하죠? 사회 대체 복무 요원들이 교도소에서 일하죠. 그래서 이거는 유언 논리라고, 유언 주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입법 재판을 수긍할 수 없다라면 유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대체 복무 이런 시스템 유언이 아니었으니까 X다. 이적 표현물 소지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침해는 아니었다. 학교폭 예방법은 유언이 없었죠? 유언이 없었다. 이거는 뭐 그다지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고 12번은 난이도가 하. 그 다음에 13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집회할 내용을 본 건 아니죠. 너 뭐 대통령을 탄핵하자고도 집회하는 거야? 이렇게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합 자체가 금지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집회의 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근데 다행인 것은 이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인천 애틀 사건, 허가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 유본칙 위반되지도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된다. 이게 결론이었는데 허가지 보기가 어렵다. 그렇죠? 어렵죠. 이건 정답이 너무 쉬워가지고 난이도가 하라고 봐야 돼. 정답이 너무 기출에 많아서 정답 최신 기출에 또 최신 기출에 막 쏟아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다소 쉬웠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치매가 아니고 결론 말면 되지 뭐 이런 것들은. 4번은 치매고 이것도 최신 판례죠. 3년 정도 판례는 좀 꼼꼼하게 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이죠. 3년 정도 판례 날짜를 찾아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 걸렸어요. 참 신기한 게 3년 이내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했다. 민사소송법에 위헌이 없죠? 1번. 2번도 민사소 전자문서 침해가 아니었고. 이거 약간 잘못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3번은 재판 청구권. 이거는 재판의 문제는 아니죠. 검찰 한 거니까. 법원의 재정 신청이라면 재판의 문제인데 검찰 내부적인 항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재판 청구권 제한이 아니고 평등권 제한이고 침해는 아니었죠. 평등권의 문제였다. 평등권의 문제였고 3번은 재판 청구권의 문제는 처음부터 안 됐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약식명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 불이익 변경 합헌 나왔죠? 형사법 합헌 나왔었고. 이것도 이건 약간 이런 거 소거해서 풀어야지 이 자체는 어려웠죠. 3번 그 자체는 쉽지는 않았는데 다른 선지를 통해서 소거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이라 보긴 힘들고 좀 약간 어려운 문제였다. 그 다음에 골프장 소비세 합헌형 쪽도 최신 판례고 최신 판례가 전반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2번 민간주택 관련돼서 여러 판례가 있었는데 이거는 장기 일반 민간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주택과 단기매입 입대 의무기한이 종료한 날이 등록 말소되도록 한 것은 이게 이 부분이 장래 향하여 임대사업 지시를 유지한다는 게 기대이익 즉 재산권에서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산권 제한도 아니다. 이거는 재산권 제한을 넘어서 재산권 침해였죠. 재산권 제한이고 침해였고 무죄총 원칙 위반 아니었고 재판중은 제한이 아니었고 이번에 보면 제한을 많이 냈어요. 제한을 많이 냈고 자,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않는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의 철거 청구권자에게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그것도 최신 판례 위주로 많이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다지 내용적으로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죠. 이것도 중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거는 기출에 여러 번 있었죠. 아동 성희롱 등의 범죄로 형이 확장됐을 때 인용될 수 없다. 침해라 봤죠. 이것도 아주 최신 판례죠. 침해이다. 침해이다. 그래서 X. 자, 과잉금지 위반된다. 법관 임용 결격 사유. 이건 아주 최신 판례죠. 아주 최신 판례인데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수석교사는 무조건 합헌이라고 그랬어요. 침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산점 합헌 침해 아니다. 가산점 위헌인 것은 국가이용자 가산점 10% 제대군인 법률이 없을 당시에 동일지역 사범대를 졸업한 자에 대한 가산점 이것만 위헌이었고 나머지 다 합헌이었죠. 그거로 풀면은 쉽고 이거는 난이도가 어렵다 볼 수는 없죠. 정답에 해당하는 선지가 이미 최근 기출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었죠. 반복되었기 때문에 저 자체가 어렵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7번은 지원자에게 따른 부모의 세부 해외 근무자의 배우자의 체류에 관한 부분은 실내 보면 학생이 균등을 받을 권리 침해냐? 아니다. 그래서 부모랑 자녀랑 오랫동안 같이 해외 거주한다면 애가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다. 그럼 최소한 부모가
부부 모두가 4년은 미국에 같이 살고 있어야 돼요. 체류. 이래야만 저 특별 전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이다. 기러기 아빠는 이게 안 되죠. 잘 출제는 안 되는 내용인데 출제가 됐고, 근데 뭐 기본선이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서울대 사건은 합헌이었죠. 서울대 정신 합헌, 그다음에 서울교대 수시는 위헌이었죠. 검정은 6개월 합헌이었죠. 이거 뭐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학교교육 합헌, 이게 일반적인 뭐 논리라 봐야겠죠. 이것도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겠고, 정답이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1번 정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최저임금 나오면 합헌이죠. 최저임금 조항이 위헌인 게 없다고 그랬죠. 근로이걸 이건 계속 출제가 됐죠. 병 횟수 제한은 직업의 자유 제한이다. 근로의 권리 제한은 아니죠. 근로의 권리 제한 아니고 직업의 자유 제한이다라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조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침해가 안 된다. 그렇죠? 영세업자로 봐가지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 합헌이었죠? 이것도 뭐 2번이 사실은 기출에 많이 있어요. 2번 자체가 기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 그 다음에 공영방송의 어떤 취지, 그 다음에 임금 없으면 최저임금을 기준한다. 최저임금액을 기준한다. 임금이 없으면. 이것도 최신 판례인데 침해가 아니었죠. 그래서 재발했는데 직장인이라면 직장 임금을 기준하는데 백수라면 임금이 없으면 뭘 기준해야 되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발에 대한 요양급여를 결정하는 것 침해가 아니었고, 또 최신 판례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중 유자녀에 대한 대출을 규정하고 있고, 이게 침해냐? 아니라 봤죠? 아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침해가 아니다. 이것도 뭐 정답이 이렇게 어려운 정답은 아니고 최신 판례지만 위헌 합헌만을 냈고 그렇게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죠. (20번은) LPG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환경권 제한하. 이건 약간 잘못하면은 찍을 수도 있겠죠.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토양에서 유해 중금 화학물을 제거 방지하는 건강한 환경을 구성한다. 그래서 마사토 사건이죠. 이게 작년에 그 경관에 출제됐던 마사토 판례에서 나왔던 문구고, 그 다음에 동물 장묘업에도 지역 제한하는 문제 침해가 아니었고, 이게 이제 정답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누차 설명했어요. 법률로 나오면 합헌 때리고 시행령이라는 계획으로 나오면 기본법으로 나오면 법률로 나오면 위헌 때리고 시행령이나 계획으로 나오면 합헌 때려라 라고 누차 얘기했어요. 시행령이랑 계획으로 나오면 무조건 합헌 때리고 법률만 이게 위헌이 나왔다. 그것도 가소법령칙 위반됐다. 근데 법률이 시행령이었죠. 그렇죠? 시행령의 감축 목표 40%는 적정하다 봤죠. 기본법에서는 그런데 49년까지 이게 몇 년까지만 됐나? 30 몇 년까지만 돼 있고 그 후로는 안 돼 있었죠. 그래가지고 법률은 과소범죄 위반됐지만 시행령의 감축 목표 2030년까지.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만 있었죠. 31년부터 49년 사이에 없었던 건 뭐였어요? 법률이었던 겁니다. 법률이 과소범죄 위반됐던 거고 시행령은 이 기간 동안에 감축 목표가 40으로 돼 있는 것은 적정하다 봤죠. 침해가 아닌 것으로 봤고,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법률은 합헌이고 시행령이랑 뭐 부분별 목표라도 이렇게 나오면 합헌 때리라 했는데 그 기준이었으면 이게 쉬웠겠지. 이건 뭐 사람마다 틀렸을 것 같아. 강의를 들은 분들, 최신 판례 강의를 제대로 들은 분한테는 엄청 제일 쉬운 문제였죠. 어떤 분한테는 엄청 쉬운 문제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하면 또 이게 기본 법률 가지고 풀었으면 난이도가 상이돼 버릴 수도 있었죠. 사람마다 이건 좀 틀렸던 문제 같고,
그래서 난이도로 따지면은 제일 어렵다고 본 것이 7번과 역시 빡센 문제였기 때문에도 그렇고 11번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하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었죠. 이것도 어떤 사람한테 좀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중 문제가 많아서 이게 실수를 좀 하게 되면은 좀 내려갈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상 문제 두 문제는 좀 어렵고, 중에 해당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섯 개. 그래서 여기서 저 2개 정도만 틀리면 되겠죠. 이거는 여기서 2개 중에 하나 틀리면. 그럼 이게 좀 여경 입장은 한 2개 정도 틀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개 정도 틀렸으면 합격선에 갈 테고, 여경은. 남경은 오히려 한 4개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경이랑 남경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봐도 2개에서 4개 정도, 여경은 한 2개, 남경은 한 4개, 뭐 이 정도 사이가 컷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다음 공부할 분들을 생각하면 역시 최신 판례 3년치는 좀 꼼꼼히 많이 봐야 된다. 3년치를 꼼꼼히 많이 보면은 상당히 유리하죠. 그 다음에 3년치를 또 어떻게 출제될 것이냐를 미리 어느 정도 알고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시험장 가셔야지 그냥 뭐 갔다가 이거 또 다 법률로 풀고 뭐 이러면 돌아오기 타불이 된다. 공부할 때 아까 7번도 그랬잖아요. 7번에 2번 이거 내가 분명히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하면 X고, 과잉형벌이하면 이게 있죠. 합위원이다. 여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분명히 최신 판례 강의 때도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준비하지 그냥 합헌위원만 준비하면 큰일 나겠다. 최신 3년을 공부하되 아주 꼼꼼하게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제한인지, 침해인지, 또 어디는 침해가 어디는 침해가 아닌지, 명확성 원칙은 위반이 안 되지만 과잉형벌 위반된다든지, 요새는 이제 심사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 때문에 그냥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제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침해 여부는 당연한 거고 쉬운 거고, 근데 제한 여부가 좀 더 어려운 건데, 제한 여부가 앞으로도 당락의 결정을 짓는다. 침해 여부는 그걸 틀리면 뭐 할 말이 없고 솔직히, 근데 제한 여부는 준비를 안 하면 어렵죠. 그 다음에 심사 기준이 서로 달랐을 때, 아까 인터넷들 사건에서도 심사 기준에 따라 결론이 다를 때가 있죠. 가임금지 원칙 위반돼서 집회자의 침해지만 허가제금지 위반은 아니었고, 법률 유보원칙 위반은 아니었고, 그죠? 근데 어디는 위반되는데 어디는 위반이 안 됐을 때 그걸 잘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이 3가지만 잘 준비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최신 3년에다가 제한 문제, 특히 뭐 사생활, 통신, 뭐 양심, 표현, 이쪽 많이 나오는 쪽 있죠? 이런 제한 문제랑 심사 기준에 따라 결론이 좀 달라졌을 때 그 판례를 잘 정리를 해놔야 된다. 그다음에 최신 판례는 꼼꼼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모의고사도 이제 이런 위주로 저도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좀 많이 출제돼서 그냥 뭐 대충 공부했다가는 좀 우르르 틀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한 뭐 6개, 7개, 8개까지도 쭉 틀릴 수도 있는 문제였고, 근데 어떤 수험생, 이것만 잘하는 수험생들한테는 뭐 그다지 뭐 또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겠죠.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테고도. 자,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 혹시라도 다음 시험 보실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시험을 준비를 해서 좀 고득점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